게다가 그녀가 느끼기에 그 연출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전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을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자, 푸아! 오늘은 요거 임모틀맨. 자, 네빌 고다드의 임모틀맨 합니다. 임모틀맨.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면은, 자, 74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기에 상상 속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 실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곳에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의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옮겨가는 것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에 옮겨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안에서 여전히 이 방, 이 공간, 이 핸드폰 속에 제가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변화되었을 때만 감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방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방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옮겨간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부자예요. 그러면 부자를 상상하겠죠? 배웠으니까. 아, 그래, 부자가 된 상태를 상상해야겠다.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내가 된 거야, 이 상상이 제대로 된 거야 아닌 거야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상상이 정말로 된 건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할 때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서 상상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 상상 속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상태를 떠올렸을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바뀐 게 아니고, 경제 상태를 떠올렸을 때 현재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풍요로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하루는 루즈벨트 양이 자신의 아들 문제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긴 수염을 기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요. 아이 아빠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려 하지 않고 짜증만 내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수염이 없는 아들과 키스를 하는 상상을 하면 어떨까요? 수염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매끈한 피부를 느껴보세요. 그러자 루즈벨트 양은 좋아요,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성대한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루즈벨트 양, 그리고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과 신부의 모습이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를 만나던 날 그 일을 상기시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네, 전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말해보실래요? 네, 우리 며느리가 선호하기를 면도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만 보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원인을 가진 물질적 결과란 없습니다. 모든 물질적 결과들은 상상이라는 곳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성이란 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아들이 이제 막 턱수염을 막 기르고 왔어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턱수염 막 기르고 와갖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걸로 결혼하면 안 되는데 좀 깔끔하게 면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네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네빌이 그러면은 상상 속에서 아들이 이렇게 매끈한 턱을 만지면서 아들한테 뽀뽀해주는 그런 상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을 해서 정말로 결혼식 날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면도된 상태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루즈벨트는 며느리가 너 그 수염 안 밀면 나 너랑 결혼 안 해 라고 말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네빌이 말하기는 그렇죠.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물질 세상에 어떤 것도 물질적인 원인을 갖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죠? 물질 세상에 어떤 것도 물질적인 원인을 갖지 않는다. 물질적인 원인을 갖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적인 세상에 원인은 상상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왜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상상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도 안 좋고 상대방한테도 안 좋고, 안 좋은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너한테 좋을 게 없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네빌의 다른 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돈도 없고 뭐 여유가 없어서 누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말을 하죠, 네빌이. 아니 네가 돈이 없으면은 마음속에서 도와라. 상상으로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상상해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베풀어라. 먼저 마음으로 베풀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진짜 실제로 돈으로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자, 1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외부로 투영된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예전에 했던 것들 혹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십시오. 이 식단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내부의 말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사실인 것처럼 이 믿음 속에 살고 이 믿음으로 걸어나가십시오. 식단이 바뀌는데 하루가 채 안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바뀐 식단으로 인해서 외부가 바뀌는 데까지 수주 이상이 안 걸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 식단이 바뀌면 이 믿음은 당신의 세상에, 여러분의 세상 안에 모습을 투사해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들을 했나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프다. 나는 불행해. 난 재수가 없어. 맨날 안 좋은 일만 생겨.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바꾸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풍요로워. 난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늘 사랑받고 너무 행복해. 난 부족함이 없어. 라고 완전히 바꿔서 말하십시오. 이성이 이것을 거부할지도 모르고 감각이 이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장을 고집하면서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잠에 드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맨날 말하지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투영된 것이다. 세상으로 투영된 것이다.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욕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욕하지 마라.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 저 사람 성격이 괴팍해. 등등등.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말하지 말라. 왜냐?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고 나한테 하는 말이 또 나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들이 나한테 남아서 그런 세상을 또 펼쳐낼 것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나한테 주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안 좋은 말을 하지 마라. 나를 포함해서 내 말을 잘 봐라.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들이 씨앗이 돼서 계속 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계속해서 해라. 내가 원하는 말. 자,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말을 바꿔봐요. 왜 나는 점점 풍요로워질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음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책들에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하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야. 혹은 나는 이미 부자 된 거죠. 그죠? 나는 똑똑해, 천재야 등등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왜 나는 점점 풍요로워지지? 라는 말도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죠? 나는 왜 점점 잘생겨질까? 또 내가 잘생김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나는 못생겼어, 나는 돈이 없어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내 마음속 저항을 줄이고 내가 이제 마음이 커지면 그때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풍요로워. 나는 잘생겼어. 나는 인기가 많아. 나는 몸이 좋아.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선언해도 됩니다. 물론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차근차근 해도 됩니다. 반성 타임이네요. 입에 자물쇠를 채워야겠다. 뭔
소리. 자물쇠를 왜 채워요? 맞아요, 여러분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네,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을 더 좋게 하면 돼요. 더 좋은 말 많이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방송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인지를 한다면은 점점 줄어나갈 거예요. 괜찮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저랑 친한 여성분이 뉴욕 뮤지컬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내놓는 작업마다 퇴짜 놓는 한 연출가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느끼기에 그 연출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전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을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속으로 말한 것, 속으로 생각한 것들만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 말인 즉, 내가 속으로 하지 않은 말, 속으로 하지 않은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 친구가 바깥 세상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혼잣말로 혹은 혼자 속으로 생각을, 속으로 그 연출가와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막 속으로 누구 욕하잖아요. 막 망할 놈, 에이 가서 넘어져 버려라, 에이 하는 일 다 망해버려라, 뭐 쫄딱 망해버려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녀 역시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 직장 상사를 막 욕하면서 출근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에게 지금 그 남자에 대한 마음속 태도를 바꿔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연출가가 친구의 디자인 작업에 찬사를 보내주면 친구도 칭찬과 호의의 감사를 표하는 것을 상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는 제 충고를 받아들여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연출가와의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연출가는 친구의 작업을 칭찬하면 친구는 그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자신의 마음 태도가 주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연출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연출가는 그녀가 이제껏 만났던 어떤 상사보다 만족스러운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은 단지 친구가 내면에서 속삭였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상상력을 통한 상상의 힘이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 됐건 주변 사람이 됐건 직장 상사가 됐건 친구가 됐건.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 그 사람을 불러온 것도 여러분인 겁니다. 그 말을 불러오고 그 행동을 불러온 것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상에 또라이들이 많은 거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라이를 불러옵니다. 내가 특정한 누군가를 불러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죠? 저는 슌카님, 저는 저 사람을 딱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 너무 또라이들이 많아. 내가 가는 회사마다 이상한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 등등.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던 생각들, 말들, 상상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 뿐이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100날 옮겨봤자 매번 이상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 마음을. 내 마음 안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인정하면 근데 마음이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녀의 상상이 그 남자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겉보기에는 혼자 걷는 듯한 출근 시간 동안 후에 그 남자와 겪게 될 대화를 스스로 말해줬던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조절하고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최고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근데
자,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그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잠들기 전에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쵸? 매일 아침에 어차피 그 직장 상사를 생각하면서 야, 오늘은 또 날 어떻게 괴롭히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때 화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 막 각 잡고 막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제 얘기 딱 하고 자, 오케이, 내가 원하는 풍요 상상해보겠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틈틈이 출근하면서 일하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상상하는 거예요. 틈틈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그 모든 생각들 다 씨앗입니다. 대신에 그 모든 씨앗이 다 현실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어떤 생각을 계속 뿌리면은 그건 현실이 되겠죠. 일관되게 꾸준히 어떤 한 생각을 계속 뿌린다면